유방암 전조 증상이요? 저는요, 일단 이게 포인트인데 갯돈 땡겨봤듯이 미리부터 앞서서 걱정하고 그러지 말기. 약속. 작년 여름에 예상치 못하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청천벽력. 없죠. 정신이 없죠. 유방암 진단 받으셨어요? 조직검사 결과 기다리세요? 아니면 설마 의심은 되는데 검색만 해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가 됐든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저의 유방암 전조 증상과 맘모톰 조직 검사, 항암 치료를 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 친구 여러분들. 림프의 요정 뉴진입니다. 제가 진단받고 1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씩씩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셨을 첫 번째, 전조 증상. 외부적인 변화로는 우연히 만져지는 멍울 가장 많죠. 요거 아닙니다. 국가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 되게 많던데 요것도 아닙니다. 제 전조 증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무증상. 그런데 내적인 증상은 있었어요. 나만 아는 달라진 점? 일단 너무너무 피곤하고 풀리지 않는 이상한 피로감이 있었어요. 마치 땅에서 잡아 끄는 느낌? 진단받기 한 1년 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면역력도 뚝 떨어진 듯 했고 돌이켜보니까 대상포진도 걸렸었어요. 물론 대상포진이 유방암의 전조 증상입니다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만성피로랑은 차원이 다른 힘든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기력감도 계속됐고 먹고 눕고 이 생활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살도 8kg 정도 쪘어요. 그래서 살도 빼보고 좀 살아보겠다고 각종 영양제, 보조제 막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될 일이냐고요. 아무튼 그러기 전에 유방암 진단받기 6개월 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021년 겨울이었어요. 동네 집 근처 내과에서 국가검진을 받았거든요. 유방 촬영 결과는 양성석회. 그러니까 여자라면 흔하디 흔한 거고 별 대수롭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체중이라서 체중 조절은 좀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 별다른 이상은 뭐 없다고 하셨죠. 건강검진 받은 곳이 내과잖아요. 뭐 위, 대장, 내시경, 뭐 여성암, 산부인과 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찝찝한 거예요. 원래는 이사 오기 전에 동네에 예약해뒀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무기력감이 있었다 그랬죠.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동네에서 받았는데 아무튼 여기가 내과라서 찜찜하기는 했지만 한두 달 뒤에 유방외과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걸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됩니다. 더 바쁜 봄이 돼요. 제가 본캐도 있고 직장인인데 부캐 활동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는 6월 말쯤 돼서야 아차! 유방석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처에 영상의학과를 예약해서 방문을 합니다. 초음파를 보는데 선생님 표정이 내천자 느낌 오시죠? 선생님 표정만 봐도 살짝 있어. 불안하다. 이게 있어요. 아무튼 선생님이 그 초음파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잘한 석회가 있는데 군집성으로 모여있고 모양도 애매하고 근처에 수상한 혹도 보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의 크기는 3, 4mm 정도. 의심이 돼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C4B라고 하셨어요. 뭐 C4A, C4B, C4C, C4C 뭐 나뉘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맘모톰으로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일단 예약은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폭풍 검색이 시작됐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튼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100 몇십만 원이 드는 맘모톰으로 조직검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건 하더라도 유방외과에서 하자 라고 해서 진짜로 강남 지역의 로컬 병원 유방외과를 7월 초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봤던 CD, 뭐 자료 이런 걸 다 냈고요. 이만저만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럼 우리 병원에서 맘모톰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제안을 받으니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걸로 왜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저는 맘모톰 수술로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라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초긍정 회로를 막 돌렸죠. 그런데 여기 선생님도 초음파를 보는데 벌써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직 확진된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이러면서 말을 쓰면 하시지만 굉장히 티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느낌? 말과 행동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였냐면 다른 서브 선생님을 초음파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 초음파를 이런 거 잘 보라고 막 교육까지 시키시네? 와, 너무해. 중요한 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딱 봐도 전화번호가 스팸은 아니야. 근데 왜 벌써 전화가 왔지? 별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 병원 관계자분도 목소리는 침착한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 원장 선생님이 결과는 말씀해 주실 거지만 환자분께서 들으셔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암이라고 너무 힌트 팍팍 주는 거 아니냐? 아유, 믿기지도 않았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명치 한 대 팍 세게 맞은 막 그런 느낌 있죠. 얼떨떨.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께 조직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악성석회가 맞고 유방암이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서 연기나 일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항암 치료도 80에서 90%의 확률로 안 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초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흡수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넘어가서 초진을 다시 보게 되지요. 아파서 큰 병원에 가본 건 처음이었는데 모든 게 후덜덜덜. 시스템, 규모, 진료 체계 다 처음이니까 낯설고 너무 어려웠어요. 초진 본 선생님도 굉장히 딱딱하시고 냉랭하고 질문도 못하겠고 전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빠르게 여러 가지 검사 일정을 잡아주셨고 제가 병원 나이 만 40, 젊은 유방암 환자의 막차탄 나이였기 때문에 브라카 검사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피만 뽑으면 된다고 하셨다. 맞다. 2주 뒤로 수술 날짜도 잡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이라서 수술을 먼저 대체로 잡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조직검사 블록 있죠. 이거를 병원에서 다시 체크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암 타입에 따라 선행항암을 먼저 하게 될 수도 있다고는 하셨어요. 제가 허투가 재검이 나온 거예요. 음성이 아니라 재검. 모든 신께 기도를 했죠. 전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또 느낌 오시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와요. 허투 양성 당첨. 따다다단 따단. 눈치채셨나요? 저만 이렇게 눈치 없이 아니다 좋게 생각을 했던 건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유방암 연기 1기가 아니고 대학병원 검사상 2기였고 암 타입도 호르몬 양성이 아닌 호르몬도 양성, 허투도 양성, 다 양성인 3중 양성 타입이었습니다. 뭉쳐있는 미세석회가 MRI상으로는 2cm, 초음파 검사상으로는 3cm. 로컬 병원에서 받은 결과랑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알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MRI든 초음파든 어떤 기준으로 기수를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경우는 2cm나 3.5cm나 같은 2기니까 2기다. 그래서 2주 뒤에 잡혀있던 수술은 취소가 됐어요. 선행항암 치료를 하기 위한 일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입원할 수 있는 지금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어요. 항암 치료가 당연히 처음이고 뭔지도 모르고 전부 막막하니까 환경도 쾌적하고 항암 일정 진행도 빠르게 잡아주시고 교수님도 훨씬 신뢰가 높았던 지금의 병원으로 정착을 한 거죠. 허투 양성이 나오면 선행 항암 치료를 대부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허투 양성에 쓰이는 그 치료제가 잘 듣는지 약의 효능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사이즈도 미리 줄여놓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가슴에 있던 석회가 괜찮은 건지 확인하려다가 맘모톰 조직검사, 암진단, 그리고 선행 항암까지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이 6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제일 불안하고 마음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든 항암 치료는 피해보고 싶잖아요.
저는 항암치료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결론은 첫 번째, 의심되는 유방암이 걱정이시거나 멍울같이 전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유방검진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 정도 되셨다. 근데 한 번도 유방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30대 중반 정도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저처럼 미세석회라서 겉으로 만져지는 거 없이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검사 챙겨보시고 이상 없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40대부터는 2년에 한 번 무조건 빼먹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제 가족이거나 지인이라면 유방검진은 처음부터 유방외과에 가서 제대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처음부터 유방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더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곧 하셔야 한다면 너무 미리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힘든 치료고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이니까요. 담당 의료진 선생님들 말씀 잘 따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자꾸 물어보시고요. 마음 편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저의 유방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요, 만만치 않았던 저의 스펙타클했던 항암 치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표적 항암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이시나요? 포트가 있고요. 수술 자국 2개. 하나 아닙니다. 이 정도로 스펙타클했다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제가 도움받았거나 좋았던 제품들, 먹었던 거, 썼던 거 마케터의 눈썰미로 리뷰하고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림프의 요정 뉴진이었고요. 저와 함께하면 무조건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함께 갱생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